네, 톡톡동인 최연소 출연자이자 최초의 90년대생 출연자입니다. 이솔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톡톡동인 오늘 나오셨는데 작년이었죠. 지방선거에서 이제 정의당 경북 도의원으로 출마를 하셨었는데 낙선을 하셨고, 네. 그 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생업으로 다시 돌아와서 저희 카페에서 다시 손님들 만나고 그렇게 생계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선거를 나갈 때는 승리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떨어지려고 그렇죠. 나가는 사람은 없을 테고. 네. 많이 낙심하셨어요? 승리를 하려고 나가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일단은 제가 출마하는 것 자체에서 많이 의미를 두었었기 때문에 결과에 그렇게 낙심하진 않았고, 뭐 저보다 잘 해주셨고 앞으로도 잘 해주실 분들이 다 잘 되셔서 예. 네, 뭐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좋게. 네. 그래서 몇 표? 2,980표. 꽤 받으셨네요. 네, 그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20대 청년으로서 이제 경북도 의원에 도전을 하셨는데 흔한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네. 왜 하신 거예요? 지방 소도시에서 사는 청년으로 느낀 것들을 한번 이거는 좀 공유를 하고 이제 담론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었고요. 네. 마침 제가 20대 일 때 제 얘기를 많이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오래 고민을 하다가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부추긴다거나 네가 나가면 될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어서 나간 건 아니었어요? 다 나가면 안 될 것 같다고. 안 될 것 같아요. 네, 나가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요. 네. 그럼 주변에서 이제 부모님이라든가 부모님께서는 이제 결정을 다 하고 네. 부모님한테 이제 따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따로 예. 살고 있는데 할 얘기가 있으니까 식사 좀 하시죠. 그래서 식사 좀 하시죠 하면 벌써 부모님들이 긴장하셨겠는데. 네, 긴장을 하셨다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뭐 밥 먹자고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밥을 먹다가 저 엄마 그랬는데 엄마가 안 돼. 이제 불길한 예감이 때문에 오는 거죠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안 듣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출마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출마라고 하셨어요? 네, 출마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냥 두 분 다 한숨 쉬시면서 네, 많이 놓으셨더라고요. 부모님께서 혹시 이렇게 미리 예상을 하고 나오신 거 아닐까요? 예상을 하신 것 같아요. 정당에서 이제 상근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좀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겠네요. 네, 그래서 좀 조마조마하고 계셨다고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뭐 아까 선거에 이제 출마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얘기를 할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큰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였을까요? 포항이라는 도시에서 정말 여기 사는 청년이 아니면 공감하기 힘든 좀 분위기가 있어요. 일단은 지방 소도시이기 때문에 20대 뭐 중반, 후반에 포항에 남아 있다 그러면은 좋은 직장을 구한 사람들도 많겠지만 대도시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패배 의식에 살짝 젖어 있는 갈 곳이 없어서 여기 남아 있다 이런 좀 그런 생각. 분위기가 좀 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냥 사는 건데 이렇게 뭐해 그러면은 서울 가려고 준비 중이야. 뭐 대구 가려고 준비 중이야. 부산 가려고 준비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좀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왜냐면은 일할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처음 제대를 하고 다시 포항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님은 포항에 당연히 잠깐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로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도시에 사는 청년들이 그냥 여기 사는 게 아니라 잠깐 머무는 것에서 그치고 있다면은 어떻게 이 도시가 미래를 준비하고 좀 그럴 수 맞습니다. 있을까? 저는 포항에 계속 살기로 마음을 진작에 먹었기 때문에 좀 여기서 같이 무언가를 하고 같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별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 도시 차원에서 이런 이제 담론은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얘기를 나누려고 출마했습니다. 네. 정의당을 선택한 이유는 또 뭐였을까요? 포항에서는 좀 쉽지 않은 당적이잖아요. 네네. 사실. 네.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사회라던가 이념 아니면 정치적인 부분에 많은 모티브를 준 작가님들이 계셔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20살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진보신당이라는 곳에 네. 계시더라고요. 네네. 뭐 홍세아 선생님이나 네네. 아니면은 뭐 박노자 선생님 뭐 이런 네. 분, 뭐 유시민 작가님이나 네. 이런 분들 뭐 진보신당에 많이 계셔서 진보신당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기죠. 당연히. 네네 예. 그런 분들 책을 많이 읽으면서 좀 아.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20살 때 뭐 입당도 했었다가 네. 2014년 지방선거 때 네. 그때 지방선거 선거운동 하는 거 보고 네. 아 정의당에서 같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처음 입당을 했었습니다. 저는 좀 어릴 때부터 국가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네, 네. 제가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그냥 뭐 쉽게 살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기술이 발전하고 뭔가 사회가 계속 발전을 하는데 우리는 왜 계속 힘들게 일을 해야만 삶을 영위할 수 있나?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네, 공부를 하기 싫었기 때문에 네,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세상인 것 같은데 네. 우리는 어릴 때는 죽어라 공부를 하고 커서는 죽어라 일을 해야만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었고 일하는데 할애하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면은 우리가 뭔가 그 이상의 인간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런 고민들이 이제 국가의 역할이라는 측면으로 계속 가더라고요. 네. 세금을 더 많이 내더라도 뭐 국가에서 지불해준다. 어차피 우리 뭐 월급 받아가지고 많은 부분 전세 대출이잖아. 뭐 아니면은 그렇잖아요. 예. 예, 집 뭐 대출 받은 거 이자 내는데 다 쓰는 거고 뭐 우리가 세금이 좀 올라도 뭐 의료를 완전 100% 무상을 해준대. 그러면은 우리가 뭐 건강보험료라던가 아니면은 사보험으로 돈을 또 많이 내고 있잖아요. 아니면 교육 같은 것들 뭐 세금이 좀 오르더라도 국가에서 100% 이제 무상 교육을 해준다면은 우리 아이들 예, 북유럽 스타일의 이제 복지를 좀 꿈꾸셨군요. 네네 이제 그런 네. 모델에서 저희는 흔히 스웨덴 모델이라고 네. 많이 얘기하죠. 그런 것들에 가장 좀 부합하는 게 정의당의 가치와 이념에 많이 맞닿아 있어서 네. 그래서 정의당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소 씨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교 다닐 때도 뭔가 그런 불의를 못 참고 부조리를 이제 가만 보지 못하는 그런 학생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사건들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입시를 할 때 네. 중학교 3학년 때죠. 그때 제가 포항시 마지막 비평준화 학년인데 모 사학재단의 중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고등학교 진학을 할 때 같은 동재단의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라고 자꾸 좀 강요를 하는 분위기가 밤마다 굉장히 심했어요. 아니 서 선생님이 고등학교까지 같이 갈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한 내 인생인데. 네, 내 내신 성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서 써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진학해서 3년 동안 다닐 학교를 왜 학교 재단과 담임 선생님 그 둘 사이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하는가.
이거는 나랑 이제 몇 달 뒤면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건데, 아 이건 아니다. 이런 것들로 나에게 혼을 내고 강요를 하는 것은, 아 이거는 정말 좀 아닌 것 같다. 좀 실랑이를 했죠. 네. 선생님 자꾸 여기 가야지. 그럼 선생님 저는 안 갑니다. 저는 남녀공학을 가고 싶었어요. 네. 네. 예, 그것 또한 본인 개인의 선택이죠. 그렇죠. 네. 네, 엄청 중요한 그럴 수 있죠. 네, 선택이죠. 네. 저 남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네. 아 고등학교는 꼭 남녀공학 가고 싶어. 반항했나요, 선생님께? 심하게 반항했습니다. 심하게? 네. 많이 혼나셨겠어요. 많이 혼났고 네. 저도 혼냈어요. 선생님을요? 네. 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떤 난리였는지 너무 궁금해요. 학교가 막 다 뒤집어졌나요? 학교가 뒤집어졌었습니다. 그 정도로요? 네. 뭘 어떻게 반항을 하셨길래? 네, 그거는 예. 이제 뭐 다 지난 일이니까 네,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힘들고 어쨌든 결국 저희 아버지도 오시고 아, 부모님까지 호출을 예. 당하시는 상황이었군요. 아니죠, 제가 호출했죠. 네. 아, 이제 힘드니까 아버지 힘을 보태주십시오 하고? 아니요. 저 여기서 제 마음대로 해결할 거니까 네. 그냥 이제 옆에 있어라. 아, 네. 그래서 부모님도 와서 좀 많이 놀라셨어요. 저의 이런 모습에. 학교에서도 좀 다른 선생님들도 배석을 하시고 저희 아버지도 배석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제 뜻대로 할 거니까 막지 마세요.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었고 선생님들도 결국에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네. 그렇게 하시고 결국에는 제가 원하던 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한번 가기 참 쉽지 않네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네. 고등학교 가서도 뭐 그렇게 이게 이렇게 순탄하게 학교를 다니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고등학교 때는 어떠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한창 이제 광우병 파동으로 아, 그랬었죠. 네, 네. 뭐 전국이 촛불 전국이고 네, 네. 그러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어떤 뭐 그 이제 인터넷에 뭐 청소년 시국 선언문 쓰는 것도 막 동참하고 이름은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모 시민 단체에서 그 광우병 아웃 이런 거 네, 네. 배지 받아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그 이제 삐라처럼 막 뿌리다가 친구들한테요? 예, 친구들한테 선생님 이거 어디서 났냐 소리가 줬어요. 이렇게 걸려가지고 또 혼나기도 하고 그때도 또 이렇게 대들고 정당한 정치적 행위 아닙니까? 대들고 이런 좀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학교 생활이 편하지는 않았겠어요. 선생님들한테 이제 소위 미운 털 박힌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렇게 할 때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닌 선생님들은 또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요? 네. 아, 그냥 좀 귀여워하셨던 것 같아요. 아. 네, 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반항들이 네. 사실은 되게 작은 범주의 반항이잖아요. 그때 저에겐 되게 중요한 것들이지만 선생님들에게는 뭐 어쨌든 제가 막 학교를 막 전복시키고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인 것들이 많았고 물론 이제 당사자인 선생님께서는 많이 골치가 아프셨겠죠. 그렇죠. 크게-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학교 네, 내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뭐 관계 없는 선생님들은 되게 뭐 좀 귀여워하시고 예, 좀 어린 학생이 이제 또 저렇게 소신이 있네 하시면서 또 네네. 보신 측면도 있으셨겠어요. 좀 그냥 골 때리는 놈이네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또 스쿨 밴드도 하셨다고 그러고 음악도 좋아하셨나 봐요. 네, 음악을 중학교 때부터 좀 좋아하기 시작해서 악기 다루는 것에도 관심이 생겨서 좀 계속 잘 하지는 못하지만 취미로 취미라고 하기에는 좀 진지했나요? 조금 더 가 있었어요. 네. 한때는 이제 음악을 가수도 꿈꾸시고. 가수라고 특정을 하진 않았지만 네. 이제 음악으로 먹고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도 했었고 지금도 관련된 사업은 계속 좀 기획하고 있고 계속 같이 가는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 뭐 가요제에서 상도 많이 받으시고 그랬다고 네. 하시던데 보통 실력자가 아니신가 봐요. 그냥 주신 것 같아요. 타고난 탤런트? 타고난 재능? 아니요, 그냥 상을. 상을? 네, 그냥 주신 것 같아요. 아니 그건 겸손이신 것 같고 네. 뭐 음악하는 청소년들도 얼마나 많은데 예 들어봐야겠는데요. 아, 지금 좀 청해봐도 될까요?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마침 기타가 있네요. 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 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호소력 있는 목소리신 것 같아요. 뭔가 잔잔하면서도 마음을 이렇게 딱 두드리는 감동적이었어요. 선곡도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음악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죠? 음악은 중학교 1학년 때 네. 저희 외삼촌, 10살 터울 외삼촌이 있는데 그 삼촌이 군대를 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뭐 CD랑 네. 뭐 이런 거를 저한테 다 책이랑 뭐 이런 거 다 맡기고 이제 가면서 이거 다 듣고 책도 다 봐놔라 이러고 갔어요. 그때 처음 관심을 가졌습니다. 네. 지금도 혹시 하시나요? 지금은 제가 20대 때 활동을 하던 팀이 있어요. 버스킹 특공대라고. 네. 버스킹 특공대는 뭐 2014년, 5년 이 사이에 활동을 했었고, 그러고도 이제 계속 뭐 공연, 작은 공연이나 뭐 행사 같은 거는 계속 했는데, 뭐 포항의 버스킹 문화가 되게 많이 발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이제 세대 구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팀과 뭐 한두 팀 정도 해서 거의 1세대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 하는 거 좀 보고 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하시던 분들이 또 계시고 또 그거 보고 다시 또 하시던 분들이 계시고 좀 이런 식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꿈꾸는 세상이 있으시잖아요. 네. 음악으로 또 그런 걸 또 알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시나요? 그쵸. 음악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진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말 한마디라도 이게 가사로 붙으면은 되게 다르게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힘을 많이 저는 받았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경험 되게 많습니다. 어. 가사 한 줄에 되게 많이 공감하고 예. 그러니까 그냥 말로 했으면은 그냥 아무 말도 아닌 평서문인데 이게 노래가 되고 가사가 그렇죠. 되니까 굉장히 많이 깊이 박혀서 또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영감을 주는 뭐 음악인이 있습니까? 영감을 주는 음악인은 언니네 이발관이라는 네. 밴드가 잘 알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해체를 해서 네. 네. 뭐 해체했어도 음악은 계속 들을 수 네, 있는 네. 거니까요. 가장 많이 듣는 음악이고 고등학교 때 네. 이게 제가 단순히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 이게 어떤 현실적인 정치로까지 관심을 좀 넓히게 된 계기가 있는데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를 하시던 당시에 그 시기에 며칠 뒤에 그 언니네 발간의 그 전국 투어 공연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대구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마지막에 그 이석원 씨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며칠 전에 좀 나라에 큰일이 있어서 너무 힘들었고 이 공연을 해야 하나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또 그 일은 그 일이고 또 공연은 또 여러분과 약속이기 때문에 공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지막 앵콜곡은 그분을 추모하는 것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앵콜곡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노래를 하는데 눈물을 막 흘리면서 네.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좀 어떤 분이길래
내가 저렇게 존경을 하고 내가 저렇게 사랑하는 뮤지션들이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추모를 할까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좀 현실 정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본격적인 관심을 네, 가지셨군요. 그렇게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음악이든 뭐 세상에 대한 관심이든 이게 본인의 가치관과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런 또 계기가 있으셨네요. I like to move around to a different beat. I'm walking with a smile down my own street. And I don't really mind why you all think, 'cause I am me. 이솔 씨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뭔가 사회학 이런 쪽으로도 좀 어울리는 것 같고 또 음악 좋아하시니까 실용음악과였을 것 같기도 한데 전공 뭐였어요? 저는 방송 이런 거 공부했었습니다. 신문방송학과 아니요, 저 출신인가요? 영상 찍고 네네. 뭐 이런 거 공부했었어요. 그러면 그 방송국에서 또 만날 뻔했던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네. 제가 한 학기만 학교를 다니고 중간에 그만둬서 대학교를 1학년 1학기만 다니고 휴학을 네, 하셨나요? 네네. 10대 때 네. 좀 혼자 생각을 하는 시간이 많았었고 되게 억압받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해방되는 20살을 굉장히 많이 좀 기대했겠죠. 기대하고 네. 그려왔었어요. 그런데 막상 20살이 되고 한 학기가 끝나도록 이거는 뭐 별 특별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 뿐이지 어쨌든 나를 구속하는 제도권 안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고 이대로 어영부영 하다가는 그냥 20살이 끝나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1학년 1학기 종강하자마자 바로 휴학을 내버렸습니다. 휴학하고 그러면은 뭘 하셨어요? 휴학하고 일본의 그 이시다 유스케라는 작가가 쓴 가보기 전에는 죽지 마라라는 그 자전거 세계 일주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을 보고 그게 너무 하고 싶어서 제가 세계 일주는 좀 안 되고 제가 또 그해 8월에 신검을 받아서 국방의 의무는 또 네, 해야 되니까. 나가려면 무언가가 더 예, 필요하더라고요. 예. 해외 나가려면. 그래서 전국 일주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전거로 전국 일주를 혼자 와. 했습니다. 네. 어땠어요? 자전거 일주는 그 본인이 기대했던 것만큼 무언가를 남겨주던가요?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제가 배운 걸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저희가 여행을 어떤 운송수단 네. 뭐 차라던가 뭐 비행기, 기차를 타고 다니게 되면은 이거는 어떤 점의 이미지잖아요. 출발점에서 그렇죠. 도착점 딱 요 점만 남는 이미지인데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이 중간에 선이 다 보이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20살에 우리 인생이 이런 선들이 다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건데 우리는 왜 점만 보고 살아가나. 내가 여기 서울에서 춘천까지 오면서 버스를 타고 왔다면 이 중간에 있는 것도 하나도 못 봤을 텐데 우리 삶도 이런 게 중요했던 거 아닐까. 내가 너무 학교 다닐 때는 입시만 계속 생각하고 그 중간의 것들을 너무 많이 놓쳤지 않나. 그러면 내가 이후로도 어떤 중간중간에 목표가 생기고 계속 그것만 보고 가운데 과정을 생략하면서 살아간다면 너무 남는 게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Sound straight from the twilight has me up all night. I can't fall asleep 'cause I keep thinking of you, and I saw a shadow outside my window, and it's you. All my sorrows flew away. Hush, keep 그럼 이제 학교를 휴학을 하셨잖아요. 네. 복학을 하셨나요? 군대에서 네. 자퇴를 냈습니다. 뭐 어떤 계획이 있어서 자퇴를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재수를 하려고 했어요. 원래 그 갔던 학교 자체가 네. 제가 원해서 간 학교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다시 영상, 방송 영상 이런 쪽은 원래 관심이 없는 분야였나요? 대학교 진학 자체를 제가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어머니가 원서 써가지고 대학은 가야지 하면서. 네
네, 그렇게 이제 갔던 대학이라서. 네네. 그래서 재수에 성공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려고 제대를 했는데 이제 제대를 하고 보니까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네. 좀 늦게 대학을 가셨어요. 어. 그래서 어머니가 대학을 재학 중이셨고 네. 동생이 고3이었어요 그때. 올해 내가 재수를 하면 내년에는 한 집에 대학생이 3명인 건데 이거는 집에 기둥 뽑히겠다. 만학도신 어머니를 네. 더 늦게 다니시라고 할 수도 없고 네. 뭐 동생은 또 현역인데 대학 바로 가야지 싶어서 내가 좀 일을 좀 해야겠다. 일을 좀 해서 내가 공부할 돈을 좀 벌고 뭐 내년에 그 돈으로 공부를 하든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그냥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재수를 포기를 하시고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공단의 모 회사에서 네. 경비원부터 시작을 어. 했었고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서 좀 작은 사업을 좀 준비를 했었어요. 네. 네, 그 푸드트럭 예, 푸드트럭. 사업을 좀 기획을 하고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제가 되게 맛있게 먹었던 네. 서울에서 되게 맛있게 먹었던 그 버거가 네. 모 버거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푸드트럭으로 하면은 굉장히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푸드트럭에 대한 어떤 설계도나 시안까지 준비를 다 해서 이제 그 본사에서 이제 미팅까지 하고 그러고 왔는데 자금을 구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대출이 안 되던가요? 네, 대출이 좀 뭐 어린 나이니까 그렇죠. 네, 대출이 잘 안 돼서 되게 낙심을 했었어요. 네. 인생은 실전이구나. 네.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구나. 현실적인 내 힘으로 어떻게 전혀 할 수 없는 좌절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전에는 좀 좌절을 하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노력하면 되는 것들이었는데 이거는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처음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푸드트럭은 물거품이 되고 네.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 그 하셨어요? 이후에는 그냥 제가 관심이 있던 거 내가 방 꾸미는 거 좀 재밌으니까 인테리어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냥 그 검색창에 포항 인테리어 쳐서 그냥 무작정이요? 네, 그냥 전화했어요. 혹시 사람 예. 구하시냐고. 이제 아무 데가 얻어 걸려가지고 오. 나와보세요. 이력서 예. 들고 나와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나갔더니 이미 뭐 채용은 돼 있는 상태였고 이렇게 바로 출근을 하기 시작해서 한 1년 조금 넘게 현장에서 뭐 쇳가루 마시고 뭐 톱밥 마시고 그다음에 뭐 설계도 조금씩 하면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어머. 제가. 네. 이제 그러고 나니까 몇 달 이상은 이 힘든 일을 안 해야 되고 못하죠. 네 평생 무거운 거는 안 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안 할 수는 없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도 그만두게 됐고 그때 정의당의 그 경북도당 위원장 네. 박창호 위원장께서 네. 연락이 와서 혹시 당직자를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느냐 있다면은 한번 좀 이번에 공개 채용을 하니까 네. 한번 원서를 넣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시기도 굉장히 절묘하네요. 뭔가 그렇게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면서 또 뭔가 회의도 들고 이런저런 인생에 대한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도 그런 제안을 받으셔서 그렇죠. 제가 그런 시기인 거를 알고 제안을 하신 거죠. 네. 네, 뭐 당원들 간에 어떤 소식 같은 거는 네. 다 기본적으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좀뭐 소리가 좀 이렇다더라 이런 거 듣고 처음에 제안을 하셨고 고민을 좀 하다가 근데 정당 일도 꼭 한 번은 해보고 싶었던 일이라서 또 마찬가지로 뭐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것도 다 이야기가 되겠지 나중에 뭔가 나에게 남겠지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되겠지 네, 하면서 이런 생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고 채용이 되어서 2015년 7월부터 출근을 했어요. 정의당에서. 지금 이 카페 대표님이시잖아요. 네네. 이 카페도 너무 아름답고
인테리어가 이제 굉장히 곳곳에 신경을 쓴 흔적이 많이 느껴져요. 네네. 시내에서 카페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되게 금수저처럼 보이거든요. 네. 예, 이거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이거는? 우연히 오게 됐어요. 우연히 손님으로. 네, 손님으로 우연히 오게 됐다가 너무 좋아서 한 3, 4년을 일주일에 한 번 온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오면서 단골이었네요. 네, 여기서 작업도 하고 뭐 책도 보고 뭐 영화도 보고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장님과도 친해지게 되고 네.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정의당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네. 이제 제가 좀 이직을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고 그런 고민을 저희 전 사장님과 나누다가 인수제의를 하셨어요. 저희 전 사장님께서도 다른 일을 좀 해보고 싶으셔서 네네. 인수제의를 하셔서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네. 고사를 했다가 네. 너무 이거를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있는 돈 없는 돈 뭐 빚 내고 네. 이래저래 도움 참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런 어. 도움들로 결국에는 이제 인수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뭐 포항 경기가 다들 너무 안 좋다고들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또 중앙상가에서 이렇게 카페를 하고 계시니까 아마 이게 직접 느끼는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경기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또 거시적인 경제라는 흐름이 있잖아요. 네. 뭐 나라의 경제가 어떻다 해서 이 골목, 이 상권의 경기가 어떻다 이게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이 중앙상가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없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없다는 것을 많이 체감하고 있고요. 그렇죠. 젊은이가 없으니까 네. 예, 활기를 띨 수가 없겠죠. 네. 결국은 악순환의 문제인 건데 네. 청년이 없으니까 경기가 살 수가 없고 경기가 안 사니까 청년들이 머물 수가 없고 그렇죠. 예, 그렇게 연결이 네. 되는 문제인데 이제 그래서 또 이솔 씨가 이 포항에 이 청년들이 살고 싶은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으신 거잖아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택지 중에 하나만 됐으면 좋겠다. 아, 네. 살고 싶은 도시로 사는 것은 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그래도 살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곳 정도. 지금은 살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건 바라지도 않아요. 살고 싶은 사람도 못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없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네. 포항은 이미 뭐 살고 싶은 곳으로 갈 단계도 아니다. 살 수 있는 곳조차도 되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되면은 좋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보셨나요? 좀 대학이 생겼으면 좋겠다. 대학이 좀 더 생겼으면 좋겠다. 포항이 전국에서도 광역시와 수도권의 몇 도시를 빼면 10손가락 안에 드는 도시고 경북에서도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인데 국립대 하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일단은 어떤 청년들이 있을 만한 그 풀이 형성이 되어야 분위기와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야 머물 수가 있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런 단계가 있고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지원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 네. 좀 유출이 되지 않고 계속 좀 남아 있을 만한 좀 현실적인 것들을 좀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좀 현실적으로 내가 포항에 남을 만한 이유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솔 씨가 만들어갈 그런 더 멋져진 세상에 벌써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꿈꾸면서 뭐 힘을 합친다면 어려운 일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 톡톡동행도 계속해서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최연소 출연자 나오셨으니까 이제
시청하시는 또 젊은 20, 30대 청년들에게도 같이 이렇게 길을 불러 넣어주는 의미에서 같이 파이팅 한번 하면서 마칠까요? 네. 대한민국 20, 30대 파이팅!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다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